네, 문화가 화제와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대종상 영화 부분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상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자, 얼마 전에 홍보대사 위촉식까지 열었는데 그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최민식 씨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말 사랑받는 대종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새로운 출발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번엔. 뭐 대종상의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종상 하면은 관객들의 뇌리에 권위가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상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네. 영화 뭐 대한민국에 많은 영화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설수에 한두 번 안 올라본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대종상만큼 아주 총체적으로 다양한 문제들로 구설수에 올라본 상도 없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새로운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최민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런 의지를 발표한 그 자리에서부터 또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아니 올해부터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네. 상을 주지 않겠대요. 이게 이제 언제 이런 대리 수상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제 이 얘기죠? 문제가 네. 이제 한번 벌어졌냐면 2011년에 써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심은경이 여우조연상 원래 후보에 올랐어요. 그게 네. 언론에 다 보도자료로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학업 때문에 다시 미국에 가서 그 상에 불참하는 그런 상황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연상 후보에서까지 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우 조연상을 후보에 올린 다음에 여우 조연상을 줬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받은 사람도 찝찝하고 준 사람도 명구스럽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갖다가 주연상은 못 주겠다는 거냐? 아니다. 이러면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제는 아예 정말 대리수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만 상을 주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국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 대리수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참석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바로 갑질이란 겁니다. 영화제 주는 입장에서 우리 영화제에 와가지고 빛내주지 않으면 상도 안 주겠다 이런 심보잖아요. 이게 무슨 상입니까? 상은 대리수상을 하지 않던 대리수상을 하던 와서 받던 어쨌든 그만한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줘야 될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연기를 못했던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레드카펫을 멋지게 진행시켜 나가는데 우리 영화인들만 모여서 세계화시키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영화인들만 모여야지 세계화가 됩니다. 그래야 영화제죠. 근데 이번엔 뭐 영화제 무슨 정치, 영화인들 문화 말고도 다른 분이 오나 네, 보죠. 정치, 문화, 경제가 함께 어울려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새누리당 의원 1명, 민주당 의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정치가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아직도 국제영화제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북한에서 하고 있는 87년서부터 하고 있는 영화제도 국제적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영화인들이 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종상의 이 주연 배우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이것이 과연 연기상이냐 아니면 출석상이냐 이런 원성과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그리고 그 혼자 또 상을 받는 사람은 내가 출석해서 상을 받는 건가? 그렇죠. 또 이런 비교도 이상한 비교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명구스러워지는 거고 주는 사람도 그 입장이 권위가 안 서는 그런 상이 되는 건데 네. 영화인 총연합회에 소속된 영화인들이 8개 단체가 있어요. 그 대표자들이 논의해서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영화 배우협회 관계자는 배우들의 처지를 무시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이 나왔는지 듣고 놀랐다. 만약에 그 영화제 기간 동안에 할리우드에서 그 출연 그 요청이 있어서 넘어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뭐 할리우드도 인정한 배우를 연기상 안 줄 건가요?
그리고 정진우 감독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집행위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합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이러면서 대종상 측의 집행위원회에서 다 논의해서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부인했습니다. 네. 영화인들은 개근상이다. 뭐 받는 사람도 어부지리로 상을 받는 건데 그게 마음이 어떻겠느냐. 연기상의 심사의 제일 큰 근거가 출석 여부냐. 상이 무엇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진짜 배우들이 한꺼번에 다 우리나라의 스타급 배우들이 다 보이콧 해가지고 안 가면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조연급 배우들한테 상 줄 겁니까? 그런데 이 대종상 조직위원회가 이런 규정까지 새로 만든다는 것, 그것이 오죽하면 대리 수상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이것이 영화제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대종상에서 유난히 많았던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대종상에서 유난히 많았던 현상이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를 갑질을 하기 전에 사실 이게 갑질이잖아요. 내가 상을 주는 사람이니까 너 상 받는 자리에 안 오면 안 줘. 네. 이게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갑질을 갖다가 하기 전에 네. 왜 우리 상에 사람들이 대리 수상을 갖다 많이 하고 왜 잘 안 올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일 영화제 영화상, 부산 영화제. 예, 네. 부산 영화제에 있었던 거기 안에 네. 한 그 섹션밖에 안 되는 거죠. 부일 영화제 네. 단 한 명의 대리 수상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들꽃 영화상은 올해 2번째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대리 수상 없어요. 아. 그러면 도대체 왜 대종상 영화 시상식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96년에요. 완전히 채 만들어지지도 않은 러시 필름에다가 작품상을 줬어요. 그때는 그 필름 자체에 붐 마이크가 걸리는 그런 필름이었는데도 상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계속 하여튼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2001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루라고 하는 영화가 그때 참 관객한테 외면당하고 평가도 좋지 않았는데 네. 감독상, 여우조연상 포함해서 4개를 받았어요. 네. 이때도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2004년에는요. 신인 배우상을 무려 19편이나 출연을 한 공영진 씨한테 공영진 씨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김래원 씨가 6편 이상 영화에 출연했는데 김래원 씨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영공서열이냐 신인 배우상 이런 얘기 들었죠. 그다음에 2009년에는 내 사랑 내 곁에 하지원이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네. 근데 개봉도 하지 않은 하늘과 바다의 장나라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받은 사람은 감격이었지만 누리꾼들이 애꿎은 장나라 씨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네. 그리고 2011년 써니 얘기 말씀드렸고요. 2012년에는 광해 한 작품에 15개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할 때 이게 인터넷 인기 투표가 점수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네. 무슨 상을 인기 투표로 줍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정성 논란, 편파 논란 또는 몰아주기 논란,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 뭐가 있는 겁니까? 누가 이 대종상을 흔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네. 대종상이 엄정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네. 그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종상은 스스로 권위를 굉장히 실추시켰는데 그 실추시킨 이유가 대종상을 주도해 나가는 단체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 처음에는 문교부 그때 당시에 문교부가 진행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잘 듣는 영화한테 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92년도부터 민간에 넘어갔는데 그 민간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좀 여러 가지 부패니 뭐니 이렇게 말이 많았던 그런 단체한테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에 넘어갔지만 결국 줄 세우기를 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그게 달했던 게 96년이었고요. 그 이후에 또 한때는 좀 중립지대에 있는 심사위원들과 뭐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비교적 문제 없이 한 3, 4년 진행이 됐었는데 2009년에 또 다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대종상을 정말 권위 있는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상 보십시오.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는 왕립 아카데미 협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하고 표결을 해서 그걸 집계를 하는 걸 우선으로 칩니다. 네. 그리고 인기 투표로 얻는 건 인기상 정도에 그쳐야죠. 이게
영화의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냥 일반 관객들이 네. 그렇죠. 물론 대중과 호흡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영화인들에게 일단 그것도 양심 있고 좀 투명하고 부패에 그 섞이지 않은 그런 영화인들에게 제발 좀 그냥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석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이 공동수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공동수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특히 또 대종상에만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 관례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수상을 언제부터가 남발을 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2009년 이후서부터였어요. 네. 왜냐하면 상을 갖다가 줄 때마다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냥 막 줘버리면 좀 구설수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막 준다고 하면 상의 권위만 더 떨어지는 거고요. 네. 고집이 있더라도 엄정하게 그 딱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줘야 그 상이 권위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기 기본적인 그 점검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공동수상도 늘어났던 것이고요. 네, 네. 예. 특히 이 대종상이 일반에게 관심을 끌었던 또 하나 이유가 최근에 그 군수 비리 문제로 또 최근에 크라라와의 여러 가지 그 카톡 논란으로 예. 뭐 관심을 끌었던 이규태 일광그룹 대표 이분이 작년과 재작년 조직위원장을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대종상에 대한 일들이 지원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종상 자체가 네.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 보니까 대종상에 협찬을 한다거나 후원한다거나 하는 손길이 줄어들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노출돼 봤자 별로 뭐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아. 당연히 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 궁색하겠죠. 좀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스폰서를 갖다 찾을 때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위원장 좀 맡아주시고 돈 좀 내놓으시면 어때? 이런 거 자체가 다 구태죠, 사실은. 네. 정말 엄정하게 하려면요. 그리고 권위가 제대로 서 있어가지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다면 누가 그 상에서 상금을 안 준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아카데미상은요 트로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보십시오. 대종상 영화제 인기 투표를 하는데 유료 어플을 다운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 구속되니까 예산 문제 상당히 압박을 받는 모양이네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될 것이지만 네. 이렇게 딱 변하게 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투표 한 번 하면은 포인트가 200포인트 차감되고 1000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 충전해야 되고 이렇게 유료 어플이 있어야 그 인기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야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인기 투표에 올라 있는 배우가 김수현 씨라면서요. 그런데 김수현 씨가 올해 한 편의 영화에도 출연하지 않은데 자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그럼? 중국어로 또 인기 투표 사이트 누적 순위의 공개란이 중국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김수현 씨의 표가 많이 나오게 하려고 중국어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직위원회는 대종상의 글로벌화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글로벌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표한테 그냥 국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영화 팬들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막 말로만 포장한다고 그거를 모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종상 같은 그런 공식적인 행사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더욱 권위가 떨어질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권위가 떨어져 있는 대종상 그래도 52년 역사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인데 자 국내 영화계에도 이 하루아침에 이 권위를 잃는 것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대종상 권위를 회복하고 배우나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대종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영화인의 품에 우선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종상 재단에 의해서 지금 수상이 되고 있는데 그 재단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낙하산으로 들어오고 지금도 보면은 아니 영화인들의 축제인데 왜 거기다가 뭐 정치 문화 어쩌고 하면서 그 정치인들을 갖다가 앞장을 세웁니까? 다 정치적으로 줄을 서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거부터 말끔히 없애고 정말 권위를 세울 만한 그런 영화 전문가, 영화 평론가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또 이런 분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일반 그 관객들 중에서도 영화 평론가 못지않은 내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공모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심사위원 자리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권위 있는 심사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권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